대면 강의 전환을 앞두고 다시 터진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무더기 발생으로 대학들의 대면 강의 일정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대학생들의 브이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느끼는 일상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강릉의 친환경 인증 농가를 찾아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위기의 붉은 대게를 집중 조명합니다. 수출길이 막힌 붉은 대게가 냉동고에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반토막, 가공품의 수출까지 막혀 사면 초과에 빠진 붉은 대게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순대 하나로 60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순대 가족부터 3대째 만두를 빚는 만두 명가까지 가족의 힘으로 서민들의 든든한 속을 채워주는 대물림 음식점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전국 44만 명 고3 학생들의 동시 등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의견은 분분합니다. 맞습니다. 학업 공백 우려 때문에 하루빨리 개학을 앞당겨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개학을 좀 더 미뤄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한 상태인데, 그런데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이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서 어떠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정부의 입장은요. 지역사회 감염은 우리의 방역망으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네.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물샐 틈 없는 총총한 방역망과 방역 지침을 통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노력의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은요,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아주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시정입니다. 요 며칠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비 온 다음 날에 또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외출하실 때 외투 하나 꼭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요. 진영 씨가 준비한 소식으로 출발해 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네, 또 앞서 두 분이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또 등교를 시작한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네. 대학교의 경우에는 또 학교에 따라서 1학기를 전면 온라인 강의를 하는가 반면 또 실습이 필요한 학교는 또 실습을 하러 학교를 또 간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부분 대면 수업을 이제 진행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자, 5월 19일이면은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 학사 일정도 거의 반이 지난 셈인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번 학기는 정말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그런 학기로서 평생토록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벌써 이 반이나 지났지만 이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인사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랜선 강의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관해 보시죠. 여행 취소, 토익 취소, 콘서트 취소, 학교 취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온통 취소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강구한 학생들. 봄날의 캠퍼스는 뺏겼지만 이 기회에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집콕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다, 궁금해. 여러분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록,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대학생들의 브이로그 열전. 다들 랜선 캠프로 출첵하세요. 저는 지금 한림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2020년의 소중한 일상들이 담긴 기억들을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었는데요. 그래서 춘천 MBC에 아주 특별한 캠퍼스를 만들어놨습니다. 날아가 보죠. 한림대학교에서 휙 날아온 곳은 바로 춘천 MBC 스튜디오. 이곳에 정상 뷔페가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캠퍼스 분위기, 온라인 캠퍼스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하늘 씨, 이름과 어울리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계시네요. 대면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하겠다 이런 학교들이 늘고 있잖아요. 하늘 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수인 것 같아요. 무리수인 것 같아요. 왜 무리수인 것 같아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또 불안하진 않은데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다른 앙케이트 청년이에요. 질문 네. 우리 네. 지영 씨가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용돈이 남아돈다면 O? 아니다, 난 그래도 지출이 더 많다 하면은 용돈은 X. 남지 않을까요? 정말일까요? 지금 이게 집계가 안 되는데 X가 좀 많은 것 되게 같아요. 더 부족하다는데? 반반이네. 네네. 비등비등해요. 왜일까요? 70% 우리 한림대 학생들이 박보검 씨. 용돈이 잘 계셨어요? 왜 이렇게 와. 빵 터지시죠? X 했어요. 왜요? 왜 왜요? X 하셨죠? 용돈 안 남아요? 쓰는 건 씀씀이는 똑같은 것 오. 같아요. 다른 데도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 아하. 네, 현지 씨. 저도 인터넷 쇼핑 엄청 많이 해가지고 주로 하는 인터넷 쇼핑이 어떤 거예요? 뭐 옷이나 텀블러 근데 사실 지금 봤을 때 인터넷 스타일 많이 자체가 하시나 약간 패션이세요. 네, 지금 목걸이부터 해서 지금 사실 아침 10시에 지금 저러기 쉽지 않은데 아니 잠옷에다 자켓만 걸쳐 잠옷을 입어도 예쁘고. 네, 요즘 또 여러분들이 그린 컬러가 이제 또 유행이거든요. 찍은 그런 영상들을 또 제작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가족의 그 따뜻한 정이 보이는 브이로그를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굉장히 진로 고민이 많은데 문득 가족들의 진로 꿈 이렇게 보면서 목표가 학생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아, 예. 왔습니다. 보러 가실게요. 30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 30년 뒤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저의 목표는 주부!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 같은데요. 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자기 개발? 10대 때 꿈과 네, 현재 약간 꿈에 대해 질문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목표로 인해서 뭘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가 나도 안 하는 공부를 그래서 문득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목표 물어봤었어요? 저는 사실 집에서 약간 막내라는 핑계를 댈 수도 어머니라는 있지만 나만 막내구나. 못 뭉클해요. 여쭤봤어요. 뭔가 스튜디오가 좀 뭉클한 분위기가. 영상 보고서 예, 예. 느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준영 씨가 막내였군요. 네, 막내입니다. 막내 같습니다. 이게 냉수. 거짓말. 냉수라고 하셨는데 술을 드시나 봐요. 자, 지원 씨. 가족 집안일을 평소에 좀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다 일을 나가시다 보니까 집안에는 저 혼자 있어서 제가 집안일 하는 편이에요. 또 나중에 외할머니 이제 또 내가 뵙고. 정말 그 재산가 어마어마한 집으로 시집을 간다. 남자친구가 말 종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헤어질래요. 왜요?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낭낭지. 열무는 나에게 어떤 가족이다. 보물? 보물. 아, 너무 귀엽네. 어떡해요? 열무를 포함한 집안의 다 사연이 어떡하네요. 혹시 너무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귀여워. 열무 만점에서는 그 엄마가 1위고 반려견은 또 하나의 가족이 제가 되네요. 왜 돌리는 거죠? 잘 들리나요, 저렇게 하면? 감동생이 저희가 뭐가 궁금한가 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기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부터 바로 우리 일지죠, 엄마입니다. 매매일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당일날을 제외하고 우리 엄마는 쉬지 않고 매일 가게 문을 여십니다. 10년 좀 넘었지, 11년 차?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했다. 정말 엄마는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 사남매를 부족한 것 없이 기르셨고 중학교 1학년인 막내를 제외한 세 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내셨지요. 퇴근은 늦죠. 1시. 힘들죠. 그렇지만 즐겨야죠. 원동력이 있다면
때문에 매출에 이렇게 큰 타격은 없으셨나요? 매출에 그 조그만 타격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엄마가 좀 가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매출은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 사랑해요. 주제가 가족이라 그런지 다 너무 뭉클해요. 지금 너무 집 짜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지금. 참아야 돼요. 눈물이 지금 막 보이는데 잘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던 유관영 씨 영상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그 어머님이 피자 가게를 하고 계시면서 4남매를 키우셨다고요. 네. 사남매를 혼자 키우고 대단하십니다. 혹시 사남매는 어머니 말이 어떤 사남매지. 면모를 담아내고 싶으셨는지. 평소에 엄마를 이렇게 찍어본 적도 없었고 언론을 전공하면서도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동생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저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에서 제작을 해봤어요. 너무 말씀을 너무 이쁘게 잘하신다 정말. 그리고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등록금을 일부라도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게 옳다. 반환에 찬성한다면 동그라미. 이번엔 또 아니다, 어떤 OX가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볼까요? 5가 많아요. 오, 상당히 맞는 것 많습니다. 같은데요? 5가 많아요. 거의 만장일치 아닌가요? 아니에요. X 하나 있었어요. X가 어디 있죠? X가 없는데. 하나가 나왔나 X가 봐요. 있으시죠? 한 분 있나 지원 씨. 봐요. 예. 지원 씨 빼고 모두가 다 O를 해주셨습니다. O를 한 사람 중에 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분. 다들 O를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언제 O를 했냐 이러고 계세요 지금. 종이에다가 형광펜 치고 밑줄 쳐가면서 공부했는데 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나 봐요, 패드에도. 왼손 쓰시네, 왼손잡이. 네. 안 들고 다니도 그걸 또 되니까 발견하셨나요? 많은 걸 안 들고 다니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때는 그 복사실 가가지고 이거 그 상당하잖아요, 책 같은 게. 그거 다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묶음 이고 다니고 제본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혹시 라떼 아닌가요? 부끄럽긴 한데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저 앞에서 사신 몇 분들이 이걸 하셨거든요. 이제 지켜봤는데 약간 앞에서 산 사람들 보니까 딱히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축하드리면 당연한. 해주는군요. 네, 전부 다 저렇게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읽어볼게요. I don't have any. 똑같죠. 시작. I don't have any. 계속하게 시작. 읽어볼게요. I don't have any. 똑같죠. 시작.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인형 갖다 놓고 네. 인형한테 이름 붙여주고. 그 미드를 보고 직접 따라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게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또 꾸준히 하면 금방 늘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실생활에서 배우는 영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더 활용도 잘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더 빨리 습득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성현. Hi. Nice to meet you too. Oh, I'm fine. 좋아요. 상당히 어려운 대화를 네, 나누고 있어요. 전 잘 안 들렸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죠. 네. 그럼요. 재밌어요. 아니, 끼들은 어떡하죠?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노래 상당한 실력자시던데요. 한 소절만. 한 박자 쉬고. 이렇게 바로 시키나요?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얼씨구. 근데 또 빼지 않고 해요. 정말 귀엽네요. 이게 버퍼링 때문에 잘 안 들리지만 또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예. 안 들린 게 좀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다들 춤추시네요. 박수. 네, 멋진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골든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택트란 접촉하다라는 뜻의 영단어인데요. 저희 같이 해볼까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신조어로 비대면 방식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어 아니에요? 자, 비대면 방식이라는 말을 칭하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뭘까요? 노가 들어가려나? 뭘까요? 대박. 학생들은 언택트. 오, 자, 언택트 한글로 맞을 인정입니다. 것 같은데요? 지현 씨 한글로 언택트 적어주셨고요. 정답 와. 인정합니다. 한글 영어할 시현 씨 약간 넋이 나가세요. 나오네요. 시현 씨 괜찮으신가요? 기대됩니다. 잘할 것 같아요, 영어. 씨 괜찮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모를 수 같은 있죠. 마음이에요. 예. 괜찮아요. 아니,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현 씨 이러고 계셨어요. 멈춘 줄 알고 저희가 멈춰왔는지 이렇게 불렀는데 또 아니시네요. 현지 씨, 저희 농담한 분 한 분 더 계시네요. 지원 씨 지금 집에 간 거죠? 그 마음. 신지 씨, 노 컨택트. 노 페이스. 노 페이스. 저 아까 노래 부르신 분. 황진이. 네, 맞습니다. 예. 노 페이스 인정하나요? 노 컨택트. 노 컨택트. 정답은 언택트였습니다. 언택트.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가지고.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은청 씨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일상을 보게 됐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도 많이 느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창 난리인데도 인터넷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좀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이렇게 비디오 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야 했던 2020년. 하지만 위기를 계기로 학생들은 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이 열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기대됩니다. 네, 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브이로그를 만나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독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평소에 가족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부모님은 출근하시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녁 식사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참 보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뭉클하기도 했고. 예, 그렇죠. 예. 네.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얼굴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더욱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영 씨가 정말 좋은 말씀을 했어요.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답답함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또 기회로 생각을 해서 가족분들과 더 이렇게 유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강을 하지 못해서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 만나봤는데 개학을 하지 못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말고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뭐죠? 바로 급식용 친환경 농작물입니다.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농작물. 네네네. 네. 이게 또 등교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지 그래야지 급식이 또 가야 되는데. 그쵸, 수요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식으로 납품을 못하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또 이 농작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진영 씨 말이 정확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원래 갈 곳을 못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아이들의 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들은요, 사실 친환경 재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데 특히나 이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농작물들이 많습니다. 네. 지자체에 따라서는 친환경 농작물 꾸러미로 판매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판매되지 못한 농작물들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거든요. 현재 네.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가들을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개학은 순차적으로 시작되지만 학생들의 등교는 계속 미뤄지면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민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채소가 대부분이라서 다른 곳에 내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 재배 농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확 시기를 놓친 작물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판로조차 구하기 힘들어 아예 밭을 갈아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는데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과연 대책은 없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본다. 강릉의 한 열무농가. 열무를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해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다는 이곳. 저장고를 가득 채운 건 수확해놓은 열무 상자다. 개학이 미뤄지자 재배한 열무 역시 출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지금 그러잖아. 학생들이 등교가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등교를 해야지만 학생들한 납품을 하는데 지금 쌓여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는 뭐 폐기도 하고 그 했는데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학을 대비하다 보니 재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키워도 출하 시기는 정해지지 않고 열무가 자랄수록 기쁨이 아닌 한숨을 토해내야 하는 안타까움의 연속인데 일부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다른 데다가 얘기하고 농협에도 부탁하고 그래가서 농협에도 일부 지금 내고 지인들한테도 그냥 주고 이래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한 채 내놓거나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이런 답답한 상황은 한두 농가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가 3월 달부터 개학하면은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금치 농장입니다. 100평 규모의 하우스 3동을 운영하고 있는 권호신 씨. 그런데 빈 밭만이 덩그러니 시금치는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3월 2일부터 개학 가동 시에 매주 200kg씩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3월달, 4월달까지 납품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모든 농가들이 이걸 생산을 해놨어요. 생산을 해놨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 것을 또 큰 게 있으니까 또 뽑아야 되는데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고에 저장돼 있는 것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그냥 갈아엎어서 원래대로라면 강릉 지역 68개 초중고교에 납품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이때 생산한 시금치는 그대로 저장고에 쌓이거나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7년째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애지중지 가꾼 밭을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을 헤아리긴 쉽지 않다. 오죽하면이라는 말밖엔 떠오르지 않는데 벌써 나갔어야지. 그래 다음 게 또 계속 이렇게 커서 들어갈 텐데 지금 밭에 보면 뭐 이렇게 큰 것들이 그냥 있는 상태예요. 버리긴 그렇고 그래서 사실 2동을 갈아엎었어요. 2동을 갈아엎었는데 이제 뭐 4월 지나고 5월 되니까 혹시나 몰라서 또 들어갈까 해서 크지만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해놨는데 학교 급식용으로 계약돼 생산했던 친환경 작물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희 강릉시에서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농협 마트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기관과 같이 연계하여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되도록 다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귀하게 농사지은 작물이 막무가내 버려지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농부의 애절한 마음.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만이 농가를 살릴 수 있다. 행정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정말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그 농산물들을 직접 갈아엎는
그 농민들의 마음 어떨지 사실 네. 좀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열무면 시금치가 저장고에 그대로 쌓이는 거잖아요. 걱정과 시름도 함께 쌓이는 것처럼 정말 대책이 시급해 보여요. 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요. 네. 강원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비 93억 원을 이 학교 가정용으로 네. 그러니까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로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산 친환경 농산물 등을 넣은 5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각 학생들 가정에 상반기 중에 배송한다고 하니까요. 농민분들 농가에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건 농촌뿐만이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붉은 대게라고 알고 계시죠? 일명 홍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이 붉은 대게 수출 업계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붉은 대게도 그럼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업인들도 그럼 힘들어지셨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업인들은 물론이고요. 가공업체 공장 운영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정말 처음이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속초입니다. 함께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마친 뒤 만선의 꿈을 안고 돌아오던 붉은 대게 어선들. 하지만 이젠 수출길이 막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이고 말았다. 일단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주부 사원들도 그렇고 다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질 않는 머나먼 수출길. 위기에 처한 붉은 대게 가공업계를 점검해보자. 보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붉은 대게 사업단을 찾았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붉은 대게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그 소비자용 활개와 가공용 공장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활개는 생산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전 국민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판매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가공용 공장개는 당초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라 미국, 일본, 유럽의 그 수출이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의지해온 붉은 대게 업계. 그렇다 보니 내수용보다는 더 많이 팔리는 공장 가공용 붉은 대게를 더 많이 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이 반토막 나고 말았는데. 통발 어선에 보면 그 플라스틱 광주리가 있습니다. 보통 거기 이제 30kg 정도의 붉은 대게가 담기고요. 마리수로는 약 150마리 정도가 담깁니다. 작년 이맘때 한 강줄에 12만 원 정도의 가격이 유지됐었는데 현재는 5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업을 멈출 수는 없다. 공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용은 죽이나 피자 토핑용 정도로만 판매되고 잡힌 게의 대부분이 수출용이라 타격이 무척 큰 상태다. 제작진이 찾아간 날은 다행히 공장이 운영 중이었는데. 탈갑이라고 일단 외피를 벗겨서 절단해서 자수공정 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2, 3일 전에 같으면 거의 날마다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때로는 일요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에 2, 3일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에서 잡힌 붉은 대게는 80%가량이 가공 판매됐었다. 어느새 5개월째 쌓여가는 재고들.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쌓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회복이 돼가지고 저희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좀 편하게 좀 마음 놓고 즐겁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현재 이대로 가다간 강원 동해안 북부 지역 붉은 대게 가공업체는 수출길이 막혀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초에 게살업체가 4개가 있고요. 게껍질 가공업체가 1개, 그다음에 양양에 게살업체가 3개, 게껍질 가공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800톤에 160억 정도가 저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속초 붉은 대게 사업단 사무국장을 맡았는데요. 6, 7년 전에 환율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극심하게 어려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제작진을 안내한 또 다른 곳. 현재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 공장 내 냉동고가 부족해 공단 인근 대형 냉동고로 옮겨 보관 중이었다. 냉동 창고 문을 열자 수출용 붉은 대게 속살이 쌓인 재고 상자가 한가득인데. 지금 자체 냉동 창고에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다른 냉동 창고에 지금 옮겨서 보관 중입니다. 이거 양이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 공장만 100톤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기한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어기인 7월 전까지 그야말로 제철을 맞았지만 갓 잡아 올린 실하고 굵은 대게가 곧장 창고행이라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가공 공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공 공장이 멈추면 선박도 멈춰야 되고 그 안에 그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공장 자체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급식 및 그 군납 쪽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조업 중인 선박 쪽에는 그 국가 지원금을 긴급히 투입해가지고 홍게 사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 지금이 어쩌면 최대 고비일지 모른다. 근본적인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네, 속초를 비롯해서 강원 영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 하나가 바로 붉은 대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업인들과 가공업체가 유기적으로 꽉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맞아요. 무리해서 공장을 돌리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기약 없이 이게 냉동고에 저장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쪄먹는 활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또 가공된 거는 또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내수가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계들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 보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음식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용석 씨는 봄하면 어떤 식재료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저희가 그 농산물 꾸러미 소개해드리면서 더덕 기억나시죠? 더덕. 향 좋고요. 맛있죠. 초고추장에 찍어 먹 더덕 때문에 지금 중독이 좀 걸린 상태인데 한 일주일째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맛있잖아요. 봄하면 딸기 아닌가요? 딸기. 네, 새콤달콤한 것 때문에 사실 입맛 없을 때도 새콤달콤한 거 먹으면 입맛이 싹 돌잖아요. 생각만 해도 벌써 저는 침이 고이고 있어요. 저까지 군침이 도는데 말씀해주는 이 식재료들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 정성과 손맛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연 음식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바쁜 동아 씨. 급한 마음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패스트푸드. 동아 씨, 그러다 체하겠어요. 천천히. 이거 체한 것 같은데, 이거. 으이그, 급하게 먹으니까 그렇죠. 아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화제 사러 가는 거죠? 한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런 것들만 먹으니 이렇게 안색도 안 좋고 젊은 사람이 자연 음식을 배우러 나랑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가자고요? 예, 같이 가보시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봅시다. 자연이 주는 귀한 재료로 만든 슬로우 푸드를 아시나요? 음식 가득 봄을 품고 있는 자연 음식. 지금 만나보시죠. 원장님, 가긴 갈 건데 자연 음식이 뭐냐고요? 이 안 좋은 안색을 살리고 이 몸도 살릴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만든 자연 음식을 배우러 가보자고요. 고기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기 좋아해서 고기 없는 거 싫어요. 고기 없더라도 제철 재료로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예. 일단 그럼 가겠습니다. 자연 음식을 연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선보이는 유정희 원장님. 오늘 동아 씨에게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느 요리들을 좀 만들어 주실 건가요? 봄철 재료들과 제 몸의 면역을 살릴 수 있는 뿌리 채소를 좀 활용한 요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뿌리 채소 중 하나인 연근은 피로 회복에 좋은데요. 봄나물은 어떤 나물이어도 돼요. 저희 주변에 있는 쑥이나 냉이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하고요. 두릅순이나 부직갱이 나물, 오가피순 여러 가지 나물을 준비했고요. 연근을 같이 준비하시면 재료 준비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연근과 봄을 느낄 수 있는 나물이 만났습니다. 연근에 전분질이 많지 않아서 전을 부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분이나 밀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전 부치는 데 훨씬 더.
맛과 건강을 한데 섞은 봄나물 연근전.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자연 요리의 핵심은 많은 재료를 쓰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주재료인 연근과 나물을 빼고 나면 소금 간 약간 한 것이 거의 전부예요. 한입 크기로 잘 부쳐내면 자연이 준 선물 봄나물 연근전이 완성됩니다. 연근과 봄나물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연 요리.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과일 딸기로 비빔국수를 만드는 딸기 비빔국수를 준비해봤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품은 딸기 비빔면. 삼겹살이나 고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딸기랑도 좀 조화가 잘 맞아요? 비타민 이런 종류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에요. 소스를 만들어서 비빔국수를 하시면 봄철 꼭 필요한 딸기를 많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요리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소면을 삶고요. 면이 삶아지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양념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을 조금 준비했고요. 믹서에 간 딸기에 매실청과 참기름 그리고 집간장과 설탕을 넣으면 끝. 넣고 버무리시면 되겠죠? 어린이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잘 삶아진 면에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려 주면 영양 만점 입맛 돋우는 딸기 비빔면 완성.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음식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수강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자연 음식을 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아토피를 보면서 음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연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전과 후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인스턴트 식품을 가끔씩 먹게 되는데 그런 음식을 거의 이제 안 먹고 자연 식재료를 가지고 거의 먹는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세 번째 요리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두릅하면 뭐 몸에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살짝 데쳐서 초장 찍어 먹는 거 이 정도 이상으로 요리를 잘 안 하시잖아요. 쌉쌀한 맛도 순화시키고 진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두릅 밀전병 무침을 준비해봤습니다. 나른한 봄,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기 위해 가장 좋은 자연 재료 두릅.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인데요. 파란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찬물에 헹궈서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기대되는데요. 간장하고도 굉장히 많이 잘 어울려요. 우리 전통 조선간장이라고 하는 간장인데 간장을 조금 넣고요. 국간장과 고춧가루가 양념의 전부입니다. 조미료를 거의 안 쓰고 자연 음식으로만 가는데 맛이 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맛이 나나요? 조미료 많이 썼는데 못 보셨어요? 같이 보셨는데? 살짝 눈 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미료라고 하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인 거죠. 우리 전통 방식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장류라면 첨가물 없이 정말 훌륭한 천연 조미료인 거죠. 양념된 두릅을 품은 밀전병 만들기. 밀전병 위에 두릅을 올리면 세 번째 요리도 완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죠. 단순히 데쳐서 먹는 두릅이 지겨우세요? 두릅 밀전병 무침 도전해보세요. 뽑아. 지금 뽑았으면 좋겠구만.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한지도 몰랐어요. 푸르름을 머금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숲. 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자, 저는 딸기를 뭐 그냥 음료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음식에
조화를 해서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못 안 먹겠다, 안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나의 오판이었어요. 향이 일단 너무 자연 향이 나면서 너무 좋고요. 예, 더부룩하지도 않고 맵지도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슬로우 푸드의 매력 아닐까요? 자연 요리 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가 만들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자극적이 되고 그런 걸 너무 찾는 게 걱정이 돼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간편하게 잡채 같은 거 이렇게 채소 많이 넣어서 해주고 그런 것도 하면 해달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같은 거 이렇게 간단히 부쳐주면 그런 거 해달라고. 자연 음식이 애들하고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요리 활동을 같이 집에서 하면 먹게 되면서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음식이 주는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맛도 면역력도 업 시킬 수 있는 자연 음식.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이번 소식은요, 지역의 오래된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수 씨가 말씀하신 그 맛집. 네. 맛집이 괜히 붙는 타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만한 노하우가 숨어 있기 마련인데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맛집. 과연 장수하는 맛집의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 공개해 드립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죠. 오랜 세월 구석구석 세월의 깊이를 담은 맛. 이 뜨끈한 한 그릇을 위해 똘똘 뭉친 대물림 가족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길 따라 맛 따라 오랫동안 사랑받는 원주 만두골목입니다. 쫄깃쫄깃 뜨끈뜨끈 게다가 감칠맛 나는 시원한 국물 맛에 가슴까지 화끈하게 감싸주는 만둣국. 이게 좀 만두가 담백하고 국물이 또 아주 좋아요. 아주 시원한 게. 채소로 육수를 내서 채소로. 어머니, 제가 손님들한테 들었는데 채소로 육수를 내신다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시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끓이다 보면 이거를 그냥 설 끓여가지고 맛이 안 나잖아요. 시국물을 만드는 거지. 계속 이어오는 거.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육수를 내신 게 언제부터 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요? 네. 진짜 그때부터 맛이 변함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확히 몇 년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서부터 한다면은 엄청 오래됐죠. 50년 넘었죠. 거의 한 60년? 30년 동안 만두 장사를 이어온 시어머니에게 만두 장사를 권유받은 권태중, 김선녀 부부. 1990년 만두집을 개업해서 30년째 변치 않는 대물림의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2대, 3대에 걸쳐서 가문의 역사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만두가 어느 분이세요? 어머니 오시면 갈건데 어머니, 아까 열심히 서빙하시던 분은 누구신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입사한 지 3개월 차 새내기 신입사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뭐 카페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일해봤는데 솔직히 혼자서 이제 가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버팀목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생활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게 들어오게 됐어요. 집안의 든든한 기둥, 아버지인 권태중 씨는 만두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아침부터 수많은 만두들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 하루에 만두 몇 개를 이렇게 빚으세요? 요즘은 장사 좀 안 돼갖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500개 팔았고, 평상시 한 3,000개에서 5,000개 빚어요. 오랜 경력답게 달인의 면모 제대로 가시하는 놀라운 양과 속도인데요. 총 합치면 한 5, 60년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업을 잇게 되셨을까요? 그 전에 제가 뭐 전자제품, 시계 이런 거 수리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주 망해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 원주에서 이게 만두집을 최초로 시작하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잠깐 할라 했던 게 지금까지 왔어요. 30년 전 어머님께 물려받은 기술은 지금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찬란한 가업이 됐습니다. 애들도 이제 여기 와서 같이 하면서 집안이 이제 이거 하나로 해서 모든 게 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뭐 내 쓸 거 쓰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니까 행복하죠, 그게. 저희 좋았어요. 만두 가족은 철저한 분업화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이분은 또 누구세요? 큰아들이요. 큰아들. 예. 아니 진짜 여기는 아드님 두 분 다 너무 듬직하시겠어요, 진짜. 앞치마를 똑바로 입으라고. 오자마자 혼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혼이 많이 나세요? 예? 저는 많이 혼나죠. 주로 어떤 걸로 많이 혼나세요? 그냥 보면은 혼나요. 앞치마 똑바로 매라, 예. 해라, 똑바로 해라. 예. 관심이시죠, 뭐. 대들보 같은 큰 아드님께서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예. 결심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일단 요식업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식당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해보고 이제 경험이 쌓았는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냥 무작정 들어왔죠. 큰아들 권영도 씨는 10년 전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은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대를 이어 60년간 지켜온 손만두. 온 가족의 합심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챙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게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요. 거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아버님이 새벽에 만두 빚으신 거, 김치랑 거 담그신 거 아침에 이제 가지고 가요, 이제. 부모님의 세월과 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깨가 무겁지만 집안의 명맥을 이어가는 만큼 그 열정과 자부심은 뭐라 말할 수가 없겠죠.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두 아드님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든든한 기분 느끼실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다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또 그리고 또 이거를 자기네가 또 열심히 해주고, 또 내가 이제 힘이 딸리면 또 아주 많이 도와주고, 또 화도 마음대로 낼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아요. 대를 이어 60년간 지켜오고 있는 손만두. 온 가족의 합심에 오늘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무기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원주의 맛 터줏대감. 이곳 또한 오랜 고집스러움으로 속이 꽉 찬 전설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자, 지역의 명물 가족표 순대 한 접시 대령입니다. 도대체 몇 년 된 가게예요, 여기는? 저희는 원주에서는 6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뿌리는 충청북도 청주에 그 외할머니가 1920년대에 그 밥집으로 시작을 하셔갖고 그 다음에 큰이모가 받고 그 큰이모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10몇 살 때부터 같이 그 장을 끓이고 뭐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국 그리고 전통 순대 그런 걸 어깨너머 배우셔갖고 나중에 20몇 살 때 이 원주로 시집을 오시면서 이 원주에 전직하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50여 년간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변치 않는 대물림의 손맛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온 이 집만의 특별함이 바로 이 국물 맛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순댓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진짜 속 풀리는데 순댓국이 최고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통 순댓국이 하얀 국물이잖아요. 근데 이 국물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 순댓국은 뭔가요, 진짜? 예, 이거는 장순댓국이에요. 장순댓국? 예, 장인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장이 아니고 어머니 아까 65년 동안 순대 만들어 오듯이 장도 똑같이 65년 동안 담궈왔습니다. 직접 만들어 한결같은 맛이 내는 거.
대물림 맛집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가족들이 고수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자연 속 쉼터에서 키운 수제장들. 장순댓국이라는 메뉴가 사실 저는 이름마저 되게 생소한데 그럼 이 순댓국에 들어가는 이 장을 만드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1년 내내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1년 내내? 네네네. 그거는 매주 써야 되고 콩 사야 되고 또 그걸로 띄우고 그렇게 해서 발효시키고 또 그걸 담궈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묵혀야지만 이런 장맛이 나요. 아 잠깐만, 지금 순댓국 하나 만드시려고 매주까지 직접 쓰시고 장을 직접 그렇게 다 매번 만드신다는 얘기세요, 정말로? 예예예. 직접 밭에서 키운 채소와 장은 물론 옛 방식 그대로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그 맛의 깊이는 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강산이 무려 5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이 집을 가득 메운 당구 손님 덕에 순대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 큰아드님이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얘가 선생이로 풀릴랜데 그냥 우리가 우리 배운 그 순대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순대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뿌듯하지요. 가문의 영광, 대를 이어 탄생한 순대 한 그릇을 담긴 맛과 정성을 서민들과 추억을 함께하며 가슴까지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물려주며 뜨거운 가족애로 대를 이어가고 있는 대물림 가족들.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며 세월에 양보하지 않는 최고의 한 그릇을 위한 이들 가족의 신화는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50년 동안 또 60년 동안 순대 가게, 만두 가게를 잘 지켜온 우리 가족분들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아까 사장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업을 이어갈 자녀가 있어서 매우 든든하다. 네. 그걸 옆에서 직접 지켜보시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하고 또 기특하고 기쁘겠습니까? 뿌듯하고. 그렇죠? 아까 보시니까 표정도 정말 밝으시고 행복해 보이시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술만 전수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 부모님이 하시는 걸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장사라는 게 아무나 뭉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족끼리 함께 뭉치다 보니까 마음도 맞고요, 손발도 맞고요. 이 모든 게 다 맛집으로서 오래도록 사랑받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통의 맛으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우리 가족분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큰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박신영 리포터가 오늘 1시간 동안 또 스튜디오 채워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5월은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5월을 빌려서 감사한 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번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들로 가득한 강릉 중앙시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코스를 대신해서 짜주는 본격 발품팔이 방송. 자연과 예술의 도시 원주에서 하루 만에 돌아볼 수 있는 알짜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치악산 둘레길부터 강원 가면까지 이야기가 있는 원주 힐링 코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100% 순메밀 고유의 맛과 향을 포인트로 차별성을 유지해온 막국수집과 자연산 민물고기 매운탕으로 31년 이상 같은 맛을 유지해온 매운탕집 등 오랜 세월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아온 강원도의 맛집들 찾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 해외 기사를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부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다툼이 잦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사실 외식도 힘든데 집 안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남편분은 재료를 손질하시고 네. 아내분은 요리해 주시고 우리 자녀분들은 좀 뒤처리 해주시면은 좀 사이가 돈독해지고 부부 사이도 각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여태까지의 일상과는 많이 다른 일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면서 아주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들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